안녕하세요. 중견기업공장장 중현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항상 두근거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새로운 시작에 잘 적응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입사원은 입사해서 2년 이내에 58%가 퇴사한다고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의 퇴사와 경력사원의 이직 후 퇴사는 좀 다릅니다. 신입사원 입사자도 물론 어렵게 구한 직장이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출근한 회사에 적응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 여친, 남친과 함께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하면서 정말 계속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58%가 2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퇴사율이 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력사원은 이직 후 얼마나 퇴사를 할까요? 저도 경력사원 퇴사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퇴사율을 보입니다. 실제로 52.6%가 이직 후 재퇴사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경력사원은 대부분 결혼,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2.6% 재퇴사를 한다니 실로 엄청 높은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업무 내용이 생각과 달라서 근무 환경, 연봉 조건, 회사의 비전 등의 차이가 우선순위로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직한 회사와 정확한 업무 내용 협의, 연봉 협상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연봉은 최소 20%는 상승이 돼야 제대로 된 이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퇴직 사유를 보면 업무 내용, 연봉 조건, 야간 등의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은 연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00% 회사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이직을 하면 반드시 손해로 다가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이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업무 내용 협의, 연봉 협상을 잘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다녀보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의 분위기, 회사의 비전 등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지인을 활용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이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까지 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도 돼 있고 매출도 7천억 정도 하는 꽤 괜찮아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업무 분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거의 비슷하고 급여도 생각만큼 올라간 경우여서 면접만 잘 보면 이 회사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면접장 분위기가 꽤 괜찮아서 이제 전화만 오면 출근 시간만 조정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회사 건물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차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기존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생이 담배 하나 피우면서 쉬고 있다가 저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분위기 좋아서 같이 일하게 되겠네 하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여긴 지옥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지옥이야?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여긴 퇴근 시간이 기본 10시에 주말은 팀장들 회의가 있어서 팀장들은 무조건 토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 하나 피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니 정말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연봉 외에 근무 환경, 조건 등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조직원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퇴직 사유는 회사의 업무 분장, 잘못된 연봉 협상, 회사의 운영 등 회사라는 커다란 시스템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조직원들과 맞지 않아서라는 항목은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이직 사유입니다. 경력자들이 이직한 경우는 신입사원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되죠. 급여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직급까지 대리, 과장, 차장, 팀장, 임원들까지 아주 다양한 위치에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시작 위치별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경력직의 이직 후 첫 출근은 굴러온 돌의 느낌이 가장 큽니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인원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는 형태의 이직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위냐, 아래냐, 아는 게 좀 있나? 아니면 나에 비해서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실무 인원으로부터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를 위해서 수습기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 이후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대리 과장처럼 실질적인 실무자들은 어떻게 해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인사 잘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빠르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경력사원이긴 하지만 대리 과장의 위치를 보면 업무 역량은 위에 있는 차 부장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회사 경험은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적어서 뭐 하나 툭 칠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처럼 옆에서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자기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동료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은 사람에 대한 관계 형성 부족입니다. 신입사원 아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경력 입사자는 정신 밥 먹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 형성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부서, 어떤 조직,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빠르게 알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공장 전체가 자동화되어 있고 버튼만 누르면 시작되는 곳이면 상관없지만 조직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누구와 업무 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루트로 일이 되는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대리, 과장도 일정 부분 팀에 기여를 해야 하고 타 팀과 협업을 이뤄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꽤 답답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처럼 누가 암기사항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꼴랑 입사한 첫날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는 정도가 다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각 조직별 운영 상황과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군대 암기사항처럼 눈에 익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눈에 익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생기다면 그때부터 일이 정말 쉽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초기에 맡겨진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라입니다. 사실 주변의 평가 기간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임팩트를 빡 주느냐에 결정이 나버립니다. 위에 팀장, 주변 동료에게 한 번 잃은 점수는 만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잘 박힌 이미지는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맡겨진 일을 얼마나 원하는 만큼 잘 해낼 수 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직한 새 직장에서 자기 고집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기본적인 서식, 글꼴, 윗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등이 다 다르기 마련이죠. 과거에 일했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직한 회사에서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잘된 애를 몇 개 받아서 보고 학습하면 쉽게 처리 가능하죠. 그런 잘된 애를 물어보는 상대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물어봐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윗사람이 뭔가 더 좋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마도 일을 시킨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옵션입니다. 그 자료를 받고 학습한 다음 최고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그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사원의 수습평가도 거의 대부분이 그 윗사람을 사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 과장들이 입사하면서 느낀 감정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다음에는 차 부장, 팀장들이 이직하면서 느끼는 감정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제로 선정해서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제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중현장이었습니다.